여러분, 현금이 10조나 몰렸다? 게다가 쌈짓돈이라는 현금이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화량이 워낙 많으니까 말입니다. 통화량이 지금 사상 최대잖아요. 그러면 10조가, 그것도 쌈짓돈 10조가 어디에 몰렸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채권입니다. 8월까지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까지 개인 채권 매수 금액이 여러분 10조 1,8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르기도 하거니와 채권에 왜 투자를 해? 지금 뭐 투자할 때가 천지인데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런데 채권은 이자도 많이 안 주는데 왜 거기다 투자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부동산에서 빼서 채권을 사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빼서 채권을 사고 코인 시장에서 빼서 채권을 사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채권을 산 게 4조 5,600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이에요. 그런데 8월 22일까지가 10조 1,800억 원입니다. 두 배를 가뿐히 넘어섰지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작년에 채권을 산 규모보다가 적어도 300%, 40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뭐 이대로 가면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학개미들도요. 지금 채권을 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쭉 채권을 어떻게 사느냐 따져보니까 1월에는 3,28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그 두 배를 사들였어요. 6,506억 원을 사들였고요. 5월엔 또 그 두 배입니다. 1조 2,888억 원. 그리고 7월엔 또 두 배입니다. 2조 9,977억 원. 8월에는 3조 2,389억 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채권으로 몰려드는 것, 그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주로 뭘 사느냐? 국채 사죠, 국채. 나라가 발행한 거.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야 뭐 여러분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기야 떨어지지만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공공기관이라는 게 정부가 하는 건데 뭐 한전채 이런 거는 얼른 사겠죠. 그죠? 이자도 많이 주니까. 이자도. 그리고 기업부채, 기업채권입니다. 회사채. 회사채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채도 많고 공공기관의 채권도 많은데 굳이 회사채까지 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국채나 회사채, 공공기관채에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채입니다. 금융채. 회사채는 맨 마지막이에요. 삼성 같은 데서 발행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으나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다고 하면 이게 겁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개미들이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지금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지금 세월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경제를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게 요즘 같은 때예요. 자칫 돈 잘못 넣었다가 뭐 은행이 망하면 돈 다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데로 애저녁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저쿠폰채라고 해서 이게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하는 채권들인데요. 이게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아요. 국고채들을 주로 많이 사는데요. 보시면 표면이율이 0.875밖에 안 되지만 연간 세전 수익률은 3.61%까지 되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세전 수익률에는 15.4%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국고채는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여러분 이게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쌉니다. 가격 이게 정반대 반비례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이게 가격은 싸고요. 실제 표면 이율하고요. 실제 거래되는 이율은 또 틀립니다. 채권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뭐 분명한 것은요. 만기되면 그 이율은 줍니다. 만기되면 표면 이자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권가에서도 말입니다. 채권 상장지수 펀드 다시 말해서 ETF 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잘 팔려요. 채권들 잘 팔리고 있습니다. ETF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덱스 ESG 종합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잘 팔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ETF를 하는 것보다가 직접 채권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채도 좋지만 금융채 혹은 공공기관채는 이게 변할 수가 별로 없거든요. 뭐 안전을 꾀한다면 국채가 더 낫겠지만 뭐 금융채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뭐 지금 망할 수 있는 위험은 있어요. 5대 시중은행을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전채나 이런 쪽은 저는 잘 안 들여다봅니다. 항상 대장을 보는 거지 주변을 보다가는 오히려 더 박살을 날 수 있으니까 대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투자 전략도 변해야 되는 거. 아마 요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와 세상이 바뀐데 우리도 적응해 가면서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